저는 부모님 모두 전문직이시고 꽤 괜찮은 사는 집안에서 3녀 1남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이라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의 질투를 받으며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바꿔서 경영학과를 나왔고, 같은 대학에서 만난 동갑내기 치의학과 출신 아내와 8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처가 부모님께서는 그리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공직자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양반으로 아내를 키웠고, 워낙 똑부러진 아내를 자랑으로 여기며 사는 집이었어요. 서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습관으로 적당한 혼수 예단으로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실 아내가 결혼할 만큼 확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자로서는 드물게 제게 잘해주고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 워낙 명예욕이 넘치시는 분이시니 집안에 의사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것에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며느리로 받아들이자 하셨죠. 아들아, 내가 너를 애지중지 키운 탓에 공부 싫다고 해서 억지로 안 시켜서 전문직 못 시킨 게 내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다. 막말로 네 첫째 누나 변호사, 둘째 누나 형사, 셋째 누나 교사인데 네 아내라도 의사를 맞이하면 내 맘이 좀 좋을 것 같구나 라고 아버지께서 마침 설득하셔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아내가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한결같은 마음이 고마워서 함께하기로 마음먹고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서 저희 집과 제게 극진히 잘 모셨고, 의사라서 너무나도 바쁜데도 물론 1년 몇 번 안 되긴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 시댁 제사마저도 잊지 않고 꼭 챙겨주었습니다. 조상님이 정말 좋은 아내를 보내줬다 싶었죠. 저와 아내는 2년여간 신혼생활을 지낸 후 적당한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하나 낳아 길렀습니다. 저희 부모님 건물에서 아내의 병원을 개업했고, 저는 같은 건물 그 위층에서 근무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더랬죠. 어여쁘고 애교 많은 아내는 제게 언제나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랑스러운 여자였고, 저는 그런 아내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며 사랑스러운 아들과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행복한 생활에서 저는 아내와의 결혼을 잠시 주춤거렸던 짧은 시간을 후회했고, 의사라는 아내의 좋은 직업에 반해 저희를 맺어준 부모님이셨지만 그래도 결혼시켜 주셨기에 감사드리던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에 전념하며 몇 안 되는 직원들과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 학교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이 아버님 되시죠? 어머님께서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아버님께 전화를 대신 드렸어요. 아, 네 선생님. 혹시 우리 정민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아이 문제라면 아내나 저나 가슴이 철렁하고 떨리기에 저는 긴장하고 받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좋은 말로 말씀을 주셨더랬죠. 네, 큰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름이 아니었고 친구랑 크게 싸웠는데 마음이 많이 상했던지 엄마 아빠를 찾더라고요. 안 오시면 엄마 아빠 만나러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서요. 워낙 고집이 있는 아이라 아버님께서 혹시 잠깐 와주셔서 정민이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때마침 점심시간이었지만 아내가 저보다 점심시간이 좀 늦기도 했고 워낙 바빴던 사람이라 차라리 제가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알겠다며 직원에게 거래처에 맡긴 일을 잠시 부탁하며 부랴부랴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뭔지 얼른 가서 아들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줘야겠다 싶어서 저는 재빨리 제 차량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막 시동을 켰을 때 제 시선을 붙드는 게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제 아이 엄마이자 제 아내였죠. 근데 지금 분명 진료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은 어떻게 하고 나가는 건지 따로 볼 일 있단 얘긴 듣지 못했는데 급한 일 아니면 원장이 자리를 비울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괜찮다면 정민이를 달래기 위해 아내랑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 아내에게 아는 척을 하려 했지만 남편의 뒤를 이어 어느 젊은 키 크고 듬직한 남자가 익숙한 듯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은 차에 타는 바람에 순간 벙튄 느낌이 들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네요. 뭐지 저건? 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묘한 느낌이 온몸을 태하게 스치는데 저는 서둘러 시동을 켜 저도 모르게 아내의 차량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손잡은 생각이 나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아닐 거야. 우리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되뇌이며 스스로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그토록 마음이 떨리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신호 때문에 멈췄고 저는 한 차선 건너 아내의 차량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광경을 맞닥뜨리고야 말았네요. 아내의 차창이 열려진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되었고 저는 배신감에 입술에 피가 맺힐 정도로 꽉 깨무는 상황에서도 애써 정신을 차리며 증거 사진을 몇 장 찍어 남겼습니다. 겨우겨우 감정을 눌러 참으며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디냐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참으로 뻔뻔스럽게도 어찌나 거짓말을 많이 한 습관이 보이던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기를 하더이다. 어디긴, 나 지금 간호사들이랑 요 앞에 밥 먹으러 나왔지. 참, 당신 괜찮으면 우리 어머니 좀 뵈러 다녀올까? 오늘 보니까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시더라고. 바쁘셔서 그런지 두 분 다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따가 우리가 서프라이즈 파티 해드리자. 어때? 라고 입을 놀리는데 말 그대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더군요. 뒤에선 버젓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앞에선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챙겨주는 아내가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여자의 육감 못지않게 남자의 감도 결코 무시 못한다는 뜻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아내의 뒤만 밟았던 저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르게 쫓아가다가 그만 미처 저를 못 본 거칠게 좌회전하는 화물트럭과 부딪혀 큰 사고가 나고 말았던 것이죠. 멀어져가는 의식 와중에서도 아내에 대해 집착을 놓지 못했던 저는 부서져가는 몸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눈을 뜨고서야 사고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찾아온 동시에 제일 먼저 어머니의 우는 얼굴이 보이더군요. 의사는 차갑게 제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사고의 결과를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 안타깝지만 환자분은 경추뼈 손상으로 신경이 눌려 하반신에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최악의 상황인 경우 하반신 마비까지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뭐라고요? 제가 다리를 못 쓴다고요? 아이고 어쩌냐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다리를 못 쓰게 되면 우리 손주랑은 어떻게 놀아줘요? 처자식은 또 어떻게 벌어먹여 살리고요? 안 돼요.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어머니는 의사에게 울부짖었지만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벗어났고 저는 어머니와 붙들고 통곡을 쏟아내었고 누나들과 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었던 저희 모자를 말리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제 상태를 보고 억장이 무너지신 듯 했지만 제가 절망할까봐 차마 감정 내색조차 못하시고 저를 마냥 쓰다듬기만 하시면서 괜찮다. 그래도 그 큰 사고를 겪었는데 목숨이나마 건진 게 어디냐. 그저 네가 무사한 걸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는데 재활훈련 받으면 그래도 좀 나아진다고 하더라. 우리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는데 저를 위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이 삐딱하게 다가오면서 오히려 더 절망적이게 느껴졌던 지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여보, 세상에 어떻게 자기야 괜찮은 거야? 어디 또 다친 데는 없지? 아이고 아가야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는 거냐. 네 남편 우리 아들이. 눈물 많은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 설명하려다 차마 말을 못 이으시고 울음을 또 터뜨리는데 가증스럽게도
제 다리를 앗아간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능력 있는 현모양처인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나더군요. 사고의 자세한 경과를 듣고 오는 길이라며 면상을 들이미는 아내의 저 파렴치한 작태에 대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찾았고 아내의 얼굴에 던지며 모든 저주 어린 악담을 퍼부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그때 그 남자랑 없었어도 내가 이런 꼴이 되진 않았을 거야.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우리 정민이한테도 너 같은 엄마 필요 없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아내에게 악을 써댔고 아내는 새파랗게 질린 상태로 뒤로 주춤거리다 증거 앞에서 뭐라 발뺌조차 하지 못한 채 저희 시댁 식구들과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만 제 다리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따위 것이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허나 다리보다 아팠던 건 그토록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한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거면 대체 나랑 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내를 보고 있노라니 그때의 제가 차량에서 목격했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후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처갓집 부모님들도 믿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에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양가 부모님들은 비통해하시며 모든 책임을 하나같이 아내한테 돌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귀하게 대했던 제 아내는 한순간에 양가 집안일 비롯한 제 생에서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네요. 아내는 퇴원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온 제게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춰주며 사죄했습니다. 당분간 병원의 페이닥터를 고용하기로 했어. 한순간의 실수로 당신이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맘도 몸도 내가 다 회복시켜 주도록 노력할게. 제발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악에 받쳐서 그 여자를 밀어버렸죠. 힘없이 고꾸라진 그 여자는 울면서 다시 제 앞에서 실수였다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렸고 저는 하도 기막혀 비아냥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아직 성에 안 찼나 보네. 생각해보니까 네가 나랑 왜 결혼했는지 알겠더라고. 돈 때문이지? 의사 되어서 돈 많은 순한 사람 하나 물어서 보험으로 두고 버젓이 너 좋아하는 남자랑 이중생활하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 사람은 그냥 실수였어. 그 사람 내가 철모를 때 만난 첫사랑인데 미련이 남아서 몇 번 만난 게 다야. 제발 오해하지 마. 난 남자라고는 우리 아들과 당신밖에 없다고. 나랑 우리 아들밖에 없다고? 좋아. 그럼 믿게끔 해봐. 이제부터 당신은 무조건 나랑 붙어 있어야 돼. 단 한순간도 내 눈앞에 안 있음 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겠어? 알았어 여보. 나 당신이 용서해준다면 무슨 일이든 꾹 참고 다 견딜게. 나 당신밖에 없어.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제 단단한 경고를 앞에서 아내는 그저 알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저를 달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얼굴이 되어서 사정없이 일그러지는데 저는 그 여자가 과연 어디까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길 수 있을까 궁금했기에 처음에는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아내의 끝이 보이질 않는 병수발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아내의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 계좌 같은 사생활이나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모든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게 해주었고 제 맘을 풀어주려고 시시때때로 노력을 했습니다. 철없는 아들은 아빠의 다리가 아픈 것에 대한 걱정보단 그저 엄마 아빠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다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 세상에서. 엄마도 아빠도 맨날 바빴는데 이제는 나와 같이 있어서 행복해 라고 하는데 아들이 웃는 모습이 그나마 제 아픈 가슴에 위안이 되었지만 때때로 그 아이가 웃는 모습에서 아내가 보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마음을 달랬는데 그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생기니 계속 꼬리를 물고
모든 것을 못 믿게 되었고 그 여자가 제게 병간호랑 수발을 다 받아내며 진심을 다하는 게 느껴졌어도 쉽사리 믿지를 못하니 그것도 제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남몰래 유전자 검사도 했고 행여나 제 아이가 아니라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유전자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들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늘 화를 내니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절 무서워하며 멀리했고 아이의 감정은 당연한 건데 가족에게 매일 미안했고 화가 났으며 죄책감이 들었고 제 상처만 떠올라 철저한 피해의식 아래 어느 누구든지한테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재활 훈련을 해도 무너지기 일쑤였고 목표한 것을 못 채울 때마다